여기는 한국 케미오. 현재 이란 고속정에 접근 중이다. 지난 2021년 1월 우리 국적의 화학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강제로 납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평화롭게 항해하던 우리 선박을 포위하고 한국인 선원들을 붙잡은 채 이란 영해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케미오가 붙잡힌 바다 호르무즈 해역, 이곳에서는 이미 포르투갈 화물선도, 영국, 일본, 노르웨이 유조선도 납포되거나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나는 배는 누구든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고작 손톱만 한 바닷길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이란이 군함과 미사일을 겨누며 일촉즉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가 뭐길래 우리 배가 붙잡히고 초강대국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좁은 바닷길을 둘러싼 피해 역사는 무려 7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이 석유 때문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유라는 존재를 몰랐던 수백 년 전에도 이 바다는 부유한 대제국들의 목숨줄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최초의 무역로로 바다의 실크로드가 지나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300년대 초 이곳은 단순한 해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 위에 세워진 나라 호르무즈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왕국은 페르시아와 인도와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의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섬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소금 섬이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불모지. 하지만 이 척박한 섬이 오직 길목 하나를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 황금이 쏟아지는 기적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당시 후추는 금과 맞바꿀 만큼 귀한 것이었고 보석과 상아는 왕족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들이 오직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야만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1414년 명나라 정화제독의 대함대가 이 해협에 도착합니다. 수행원은 기록합니다. 호르무즈는 온갖 진귀한 보물이 모인 가장 부유한 왕국이다. 당연했습니다. 바닷길에 관문을 쥐고 있으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유한 관문은 언제나 탐욕의 표적이 됩니다. 1507년 지구 반대편에서 포르투갈 함대가 나타납니다.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바다의 침략자 포르투갈이 이 꿀단지를 독차지하기 위해 군함을 몰고 온 것입니다. 알부케르크가 호르무즈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선물은 다름 아닌 포탄과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이것이 포르투갈이 바치는 곡물이다. 1515년 포르투갈은 호르무즈 섬에 거대한 석조 요새를 세웁니다. 폭 3km의 이 길목을 틀어막아 이곳을 지나는 모든 배에 피해 통행세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00년 넘게 페르시아만의 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100년 뒤 또 다른 제국이 이 관문을 노립니다. 1622년 오늘날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 왕조의 아바스 1세. 그는 떠오르는 해상대국 영국 동인도회사와 손을 잡고 호르무즈를 포위합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돌요새는 철옹성이었지만 사방이 소금으로 가득한 호르무즈 섬은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불모지였습니다. 연합군은 요새를 공격하는 대신 본토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식수 보급선을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요새 안에 갇힌 포르투갈 군인들은 갈증과 전염병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포르투갈 요새는 무너지고 호르무즈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포르투갈을 쫓아낸 페르시아의 아바스 1세는 이 바닷길의 모든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페르시아 제국도 18세기 들어 권력 다툼과 반란으로 급격히 썩어들어갔고 그 틈을 타 해적들과 이웃 오만 왕국이 군함을 몰고 와 호르무즈 해협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결국 이 골목길의 통제권을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해적들이 무역선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자 19세기 이번에는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해가던 영국 동인도회사가 명분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며 압도적인 함대를 몰고 와 해적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은 19세기 내내 페르시아만의 패권을 쥐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국의 국력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결국 1971년 영국군이 이 해협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영국의 패권도 막을 내립니다. 포르투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영국 제국. 시대는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쥔 자가 세계에 불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해협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발견됩니다.
석유. 페르시아만 지하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석유 매장지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는 것은 향신료를 실은 범선이 아니라 석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거의 향신료는 현대의 석유가 되었고, 포르투갈의 돌요새는 이란의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메우던 돛담배와 대포는 항공모함과 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배만 바뀌었을 뿐 인류의 지독한 집착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누가 쥐느냐? 그것이 곧 세계의 불을 누가 쥐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좁은 길목이 막히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반드시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700여 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흥하고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포르투갈도, 영국도 한때는 세계의 주인이었지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건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야 했던 좁은 길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묻혀있던 이야기의 기록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